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1쪽 호르몬제 지급 기준 관련 Q&A. 뭐 앞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그냥 뭐 Q&A 한 부분인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추성 뭐 사후충기 조발증 GNRH 검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진단서만으로 안 되나요? 뭐 안 됩니다. 진단명으로는 판단 불가하고 검사 결과지 요청 후 판단. 전액 본인 부담 청구 시 치료 시작 전 GNRH 자가검사 결과상 검사 결과 확인 후 LH가 최대치 5 이상일 경우만 부채. 급여일 때는 상관이 없죠. 급여일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전액 본인 부담금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급여는 면책이고. 정상 사춘기가 시작되면 치료 지속 여부를 재판단하는 이유는 정상 사춘기 시작 이후 사춘기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정상 발달이기 때문에 뭐 재판단 필요합니다. 이게 뭐 정상 사춘기 시작할 때는 이게 조숙중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판단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정상 사춘기가 시작되는 만 12세 남자, 여자 만 12세, 만 13세 도래 시에는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서 하고 골연령 검사 걸 결과지 주치 소인서를 첨부를 해서 의료심사 올려서 면부책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호르몬 제투여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도 성호르몬제가 전에 본인 부담액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가요? 4세대 실손은 요양급여로 청구된 성호르몬제는 부책이나 이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전액 본인 부담액으로 청구 가능 여부 판단 필요. 성호르몬제 고시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결정. 허가사항인 중추성 사춘기 조발증 진단 기준 확인. GNRH 검사 결과상 5 이상이면은 부책, 뭐 부책 5 이상이면 부책하면 됩니다. 뭐 4세도 똑같이. 특별성 저신장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약제는 실측 3% 이하도 면책. 그러니까 뭐 허가되지 않은 약제는 뭐 당연히 그3% 이하더라도 면책이죠. 허가된 약제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음, 성장 호르몬제 지급권을 이후 재판단하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제 치료는 호르몬 결핍 또는 특발성 저신장증으로 인해 성장이 부진한 경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치료로서 일반적으로 성장이 종료된다고 알려진 시점 이후 재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똑같은 입니다. 앞에랑 성장 호르몬제, 성호르몬제랑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재판단을 한 부분이고 필요 서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호르몬제 관련 약관 변경사항, 뭐, 공구 이전에는 면책 규정이 없는데, 뭐,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성조숙 중에 정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따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들 보시면 되고, 성호르몬제 지급 기준은 계속 뭐, 같은 게 오는데, 359쪽, 뭐, 360쪽, 그 361쪽에 보면은 검사 GRH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30, 뭐 LH 위에 FSH는 볼 필요 없고 LH라고 이제 30분, 60분, 뭐 90분, 120분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렇게 검사 결과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수치가 이제 이 중에서 하나라도 5 이상이 있는 수치가 있으면 돼. 왼쪽에는 뭐 15, 30, 14, 뭐 이렇게 처음엔 0.5였다가 계속 14, 뭐 15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0.42에서 6.85, 뭐 5.75, 4.40 이렇게 되죠. 5 이상만 되면 돼요. 5 이상만. 이 중에 하나라도 5 이상만 되면은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음, 소속점 하나 음, 음, 저신장 음. 전부 아니요. 조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5 이상 되시면 돼요. LH. 신장 호르몬 농도가 모두 10 그거는 이게 아니고, GnRH 검사가 아니고, 그거는 다른 성장 호르몬 결핍 검사 결과지가 있어요. 이거랑 틀린 거예요. 그거는 밑에, LH 말고 딴 거예요, 딴 거. 그거 말고. 그거는 다른 거고. 그 얘기는 여기 보면 364쪽에 있네. 364쪽에 보면은 이게 뭐 검사 결과가 모두 1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모든 결과치를 확인해서 판단해서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10 이상이 안 돼서 12만 음, 그래서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값 중에 2개만 10 이상인 거죠. 당장 호르몬 결핍에 미해당. 이게 364 우리 방금 은주 씨가 얘기했던 364쪽에 그 내용이고 성장 호르몬 결핍 검사 했던 그 내용입니다.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 이거는 GnRH 검사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369쪽 피부 보호제 지급 기준 강화입니다. 이것도 자주 오는 거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자주 오는 거기 때문에 많아요. 피부 보호제 리주에이드, 기어머 뭐 이런 건입니다. 이런 건도 있고 또 제로이드, MD 크림 뭐 이런 건들. 자, 피부 보호제, 뭐 보습제 이런 거 관련되는 겁니다. 리주에이드 및 키오모3는 피부 보습 등 미용 시술 후 허위 청구가 증가되어 미용 목적 판별을 위해서 지침을 적용을 했고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지침이 나왔습니다. 최초 청구 시에는 이제 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진단 및 부위 확인 후 면부책을 판단하고 추가 청구 시에는 치료 전후 환부 사진 및 카드 영수증 제출해서 미용 시술 동시 시행 또는 6회 이상 시술 시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뭐 조사 거부 시에는 지급 보류 공문을 발송하고 지급 보류를 하시면 되고 자 리주에이드 키오모3 최초 청구할 때는 영수증 3분의 엽서, 그리고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지, 추가 청구 시에는 카드 영수증, 치료 전후 환부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 항목별 지급 상병명은 리주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 진단 상병, 피부 건조증은 지급 불가하고 키오모3 같은 경우에는 삼출액이 확인되는 상처 치료 또는 수술 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뭐 리주에이드는 진단 부위, 면적 등 확인하여 적정 사용량 범위를 지급을 하고 키오모는 진단 소견서 기반 삼출액 확인되는 상처 또는 수술 여부 확인될 때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피부 건조증이라서 보습제를 준 건데 왜 피부 건조증을 먹죠? 자,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있지 싶은데 그건 볼게요. 자, 조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진료 기록 차트상 미용 시술 동시 시행권, 동일 진단으로 6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를 하고, 뭐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시에도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조사를 실시를 해서 뭐 환자 면담하고 진단명 및 치료 이력, 시술 관련 면담 내용을 하고 뭐 이런 서류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보습제 지급 기준 Q&A 보겠습니다. 382쪽. 피의사가 직접 처치함이 확인되는 서류 요청 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보습제가 청구된 날짜별 병원에서 의료진이 직접 도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무기록지 또는 소견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진이 도포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위와 면적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부위와 면적을 토대로 한 달 최대 사용량이 결정되므로 의료진 직접 처치를 확인하는 서류에서 면적과 부위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원 수술 환자의 경우 보습제 인정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면책인가요? 수술 입원인 경우에도 인정 상병을 만족하고 의료진의 직접 처치 여부를 확인하여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만족 상병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습제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보습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의료정보 통합 시스템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보습제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보습제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원당 보습제 한 개씩 청구하는 경우 계속 보상 가능한가요? 추가 청구 시에는 월별 사용량을 확인하여 보습제 지급 기준에 따른 사용량을 초과하여 청구 시에는 사고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리주에이드 및 키오모3는 의사가 병원에서 처치 중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의사 처치를 확인해야 하나요? 진단 부위 면적 등 확인하여 적정 사용량 범위를 지급을 하고 리주에이드는 보습제 지급 상병인 경우 키오모3는 삼출이 확인되는 상처 치료 또는 수술 시에는 보상을 가능합니다. 리주란 힐러 등 주사제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리주란 힐러 등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의 주사제는 피부과 등에서 보습 목적으로 피부 관리 주사로 사용됩니다. 해당 주사제들은 약제 허가사항 기반으로 판단하며 피부 이식 시에는 지급을 하나 그 외에는 외모 개선 목적으로 면책합니다. 뭐 리주란 힐러라는 이런 주사 이용 쪽으로 좀 많이 쓰이는 주사가 있는데 피부 이식 시라든지 뭐 이런 진짜 치료 목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면책을 하시면 됩니다. 저 8번이 이제 방금 은주 씨가 물었던 건데 피부 건조증의 경우 면책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정상병은 이제 피부 전과 전문의 인정상병을 잠깐 먼저 한번 봅시다. 인정상병을 보면은 저희 384쪽 보시면은 384쪽을 먼저 보고 Q&A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예, 피부 보습제 아까는 이제 리주에이드랑 그 키오모 얘기였고 요거는 이제 제로이드, 아토베리어 등 이런 또 보습제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크림 같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제로이드랑 뭐 이런 거 같은 게 피부 보호제입니다. 법정 비급여 치료로 피부 질환 및 근골격계 수술을 다양한 상병으로 과잉 청구가 빈번했습니다. 이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 뭐한 번에 한 10개씩 사가지고 이제 처방받아서 이제 보상이 되니까 10개씩 사서 보상대로 받고 나머지 4-5개는 중고나라에서 팔고 뭐 이런 게 횡행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10개 우리가 뭐 보상이 되니까 뭐 10개씩 받아도 보상을 한도 내에서는 이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10개씩 다 쓰는 게 아니고 세봤자 한두 개만 쓰고 뭐 대여섯 개 남으면 중고나라에서 팔고 막 이런 게 성행을 하다 보니 이제 내용이 있네. 그리고 재판매되는 불법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입원과 통원 재비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아마 다음에 나올 텐데 이렇게 의사가 직접적으로 도포해서 치료하는 그 치료제만이 그 실손 의료비가 보상하는 그, 그 통원 재비용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의사가 도포를 해줘야 돼. 그냥 이렇게 주는 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거고 직접 도포를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만이 치료제를 인정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이제 그 지침으로 나온 게 이제 뭐 보습제 지급 상병 시에 이제 그 지급을 하는 거고 법정 비급여가 아닌 화장품은 뭐 당연히 면책이죠. 뭐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 뭐 스킨 뭐나 선크림 이런 거는 당연히 면책인 거고 자 법정 비급여로 우리가 보상하는 보습제는 지급을 하는데 자 내원당 한 개로 묶었습니다. 내원당 한 개로 한 개 뭐 10개씩 뭐 이렇게 하니까 내원당 한 개로 한 번 내원할 때마다 한 내원당 한 개 지급하는 거고 그것도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보습제 지급 상병일 경우에 그리고 의사가 직접 처치함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소견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소견서에 보습제 지급 상병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직접 도포해서 치료하였다는 그런 소견이 있어야지 내원당 한 개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지급 기준을 보면은 보험 약관상 입원 및 입원 재비용 범위가 이제 그
의사 또는 간호사가 등 의료진이 주체가 되는 치료로 한정을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처방이 아닌 의사 직접 이런 보습제를 도포를 해서 그 환자에게 발라주고 이런 치료를 하는 그럴 때만 치료제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에 있어서 이 부분으로 이제 면부책을 판단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 지급 기준은 이제 아래 내용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책, 매원당 1개, 확인할 사항은 지급 기준은 법정 비급여로 등재된 보습제, 뭐 제로이드, MD, 아토베리아, MD, 보통 MD 뭐 이런 걸 많이 붙이더라고. 그런 게 이제 있는 이게 수가 코드가 있어요. 법정 비급여로 등재된 보습제가 있는데 혹이 애매하면은 그 전산에 있는 의료 정보 활용을 그 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 법정 비급여로 등재된 보습제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습제 지급 상병, 보습제 지급 상병이 뭔지가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있는데, 그게 이제 L20부터 L30, 이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그리고 L40이나 45, 무진 비늘 장애, 피부 건조증은 지급 제외합니다. 피부 건조증은. 그리고 L55에서 59, 그리고 T20에서 25, 그 T29에서 32, 이런 진단일 때 이제 보습제를 보상을 합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으로 L20에서 30,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청구가 돼요. 그리고 필수 진구 서류는 뭐 영수증하고 세부 내역서, 진단서, 소견서, 진단이 확인되는 서류, 그리고 의사가 처치 중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보습제 기준 아닙니다. 조사 기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조사 기준이 있는데 치료 면접, 약제 동반 등 고려하여 과잉 처방 시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을 하고 뭐 메모 결자를 통해 조사 시행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미용 목적으로 빈번히 시술되는 리주에이드 아래 조건 부합 시에는 그 조사를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 뭐 제로이드나 이런 걸로는 조사가 잘 안 나가고 아까 이런 걸로는 뭐 네온당 1개 이렇게 해서 뭐 해당되면은 부책하고 아니면 면책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는. 근데 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리주에이드하고 키오모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습제에서 뭐 주사 같은 걸 나와서 뭐 시술하는 그런 이게 그런 제재예요. 리주에이드나 키오모 그런 이제 시술하는 이런 제재들은 이거는 이제 좀 미용 목적으로 좀 빈번 여기 있는 것처럼 미용 목적으로 빈번히 시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조사 기준에 부합하면 조사를 나가야 되고 이 뭐 보습 이 제로이드나 뭐 아토베리 이런 걸로는 좀 조사를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면부책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그 부합되면 면책하는 거고 부합하면 부책하는 거고 아니면 면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건 이제 조사 기준에 거기 해당이 되고 그 보습제 지급 상병도 뭐 L20이나 L30 요 사이 이런 건으로 청구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382페이지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피부 건조증의 경우 면책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은주 씨도 얘기했다시피 피부 보습제인데 왜 면책하나요? 이렇게 있는데 인정상병은 피부과 전문의 의료자문사 공통된 답변을 설정하는데 이 인정상병을 만든 건 피부과 전문의한테 자문을 받아서 보습제 인정상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럴 때 쓰는 거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요 인정상병을 만든 거고 지금 그 피부 건조증은 좀 예방과 치료의 경계가 모호해서 인정상병에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건조증이라는 게 관리나 이런 보습 목적이 있는 예방하고 치료하고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일당을 제외했는데 만약에 건조증 상병도 있고 인정상병 여기 피부염 상병도 같이 있다 이러면 지급을 하시면 돼요. 건조증 상병이 만 있으면 이제 안 되지만 피부 건조증도 있고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두 개 다 보통 이게 치료를 하면 그게 두 개가 다 있을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인정 상병이 같이 있으면은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피부 건조증만 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건 좀 면책을 하면 되고 근데 보통 우리가 피부 건조증만 있으면은 이런 인정 상병을 같이 병행해서 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피부 건조증만 있는 경우에만 면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인정상병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부책을 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다른 보습제가 청구된 경우 직접 처치가 확인되면 모두 지급하나요? 인정 상병이 하나에 의사가 직접 처치에 사용된 치료 재료를 보상하므로 내원당 1개가 원칙입니다. 이제 보습제는 허가 사항이 동일하여 효능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뭐 보습제 종류가 뭐 하나는 제로이드고 하나는 뭐 아토베리오고 이게 다르다고 해서 효능 효과가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 효능 효과를 가진 거기 때문에 이뭐 부위별로 다른 보습제 사용은 인정이 불가하나 의료 자원상 실제 처치가 사용 가능한 양을 고려하여 내원당 1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포된 자료의 월별 최대 사용량을 참고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등 의사가 직접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의사의 직접 처치에 활용되지 않은 경우 실손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 뭐 요즘은 비대면 예전에 코로나 했을 때는 비대면 진료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런 게 없죠. 비대면 진료는 거의 없고 뭐 원격 진료 이런 부분도 많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진찰료에서 확인 시 의사가 직접 치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런 걸로 청구하면 지급 범위에서는 제외를 하시면 되고 보통 그런데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뭐 비대면 진료는 거의 잘 없고 예전에 진짜 코로나 때는 몇 번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뭐 청구가 된다면 면책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의사가 직접 도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책을 하시면 돼요. 상해 의료비 담보에서 지급 300만 부합하면 모두 지급하나요? 부상해 의료비 가입 고객은 내원당 지급 개수에 제한은 없으나 1개월 사용 용량이 기준 용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상해 의료비는 뭐 깎고 1개만 줘야 되는 지급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구상해 의료비는 개수에 제한은 없는데 1개월 사용 용량이 현저하게 만약에 뭐 초과를 한다면은 이제 조사는 실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구상해 의료비는 1개당 1개당 딱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리주에이드 시험어 청구권 중에 환부는 입 주위만 확인되나 얼굴 전체에 도포하여 ECC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환부에 해당하는 1cc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면책합니다. 병원에서 고지한 비급 이용을 토대로 1cc에 대한 금액만 확인해서 해당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얼굴 전체에 도포해서 2cc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1cc 환부에 해당하는 1cc에만 해당해 입 주위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아까 내가 얘기를 여기 보면 369쪽에 보면은 적정 사용량 범위가 있어요. 얼굴 전체는 2cc, 리주에이드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는 2cc, 입 주변 1cc, 볼도 1cc 이런 식으로 기어머 3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정 사용량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12번 얘기는 얼굴 전체에 2cc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볼 때는 그 해당 금액을 1cc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건 386쪽, 유방암 환자의 난소 난반 결제술. 자, 이거는 뭐 거의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건이라서, 뭐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청구가 잘 안 되는 건이라서. 유방암 환자의 난소 난간 절제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하여 암 수술비 부책 결정.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가 난소 난간 절제술을 했을 때 이게 암 수술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안 줬는데 이제 뭐 그게 분심에 의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기준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유방암 환자가 난소 난간 절제술 시행한 경우 직접 치료 목적 여부 판단 기준을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다 서류를 받아서 의료 심사를 올리면은 심사자가 이게 뭐 직접적인 치료가 맞다 아니다를 다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올리면 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뭐 면부책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만약 청구가 되면은 암 수술비에 대해서 청구가 되면은 의료 심사 올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388쪽에 백내장 보상 기준 보겠습니다. 백내장. 백내장 이게 이제 뭐핫 이슈죠. 핫 이슈입니다. 백내장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부터 5차까지 나왔는데 다 필요 없고 5차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5차. 사 4차는 이건 다 예전 거예요. 이게 다 바뀌고 뭐 388쪽부터 9쪽까지는 4차에 대한 얘기고 391쪽에 5차 운영안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 돼요. 4차까지는 이제 다 지나간 거고 5차 2022년 6월 27일부터 5차 지침이 나왔는데 현재는 이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침 배경. 백내장 여러분들도 혹시 뭐 있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백내장이 워낙 문제가 많이 되고 사회적 이슈로 있어서 이걸로 진짜 우리도 많이 막 하고 했는데 2020 여기 보면 대법원 판결이 2022년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아니고 통원이다라는 그 대부분 판결이 나와요, 6월에. 그러면서 이게 나오면서 6월 달에 이제 5차 운영안이 백내장 보상기준 5차 운영안이 싹 이제 지침이 정립이 되는데, 자, 이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 뭐냐? 입원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형식적 요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입원실에서 6시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6시간. 그리고 실질적 요건은 증상, 진단, 치료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이 될 때, 그러니까 6시간 있어야 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이 있을 때 입원으로 두 가지가 다 합당할 때 입원 처리로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제 오차 지침에 대한 이제 주요 사항을 보면은 자, 오차 지침은 입통원 판단을 적용을 하되 약관 시기, 수술 방법별로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 다만 16년 1월 이후 다초점 렌즈, 난시 렌즈, 이미 비급여 수술 면책은 동일합니다. 16년 1월 이후 계약은 렌즈 비용이 뭐 면책이에요, 면책. 면책이고 다초점 렌즈라든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이런 다초점 렌즈나 난시 렌즈는 다 면책이고 그거는 뭐 동일하게 계속 가는데 상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코드 H25에서 28 여기 이제 백내장 코드입니다. 백내장. 수술 방법은 인공 수정체 삽입술, 단초점 뭐 다초점 원한체 유수형 모든 인공 수정 삽입 다 해당이 되고 전 실손 의료비 계약에 다 해당이 되고 전 의료기관 모든 병원 뭐 상급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병원 의원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침 대상이 됩니다. 보상 기준 객관적 증빙 자료로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시에는 입원 의료비, 이외에는 통원 의료비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좀 형식적 요건은 뭐냐? 앞에 말했듯이 입원실 6시간 이상 체류, 실질적 요건은 합병증,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의료진의 처치 및 관리가 필요할 때, 이게 이제 실질적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형식적 요건은 좀 많이 갖추는데 실질적 요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많이 그 통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통원 의료비 지급 대상 이외의 정권 조사 시행. 통원 의료비로 지급이 되는 거는 그냥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입원으로 주장을 하거나 입원으로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나가야 돼요. 조사 외부 심사를 나가야 되고 형식적 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조사 나가서. 그리고 그게 이제 병원실내 입원실 6시간 이상 체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실질적 요건을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합병증 및 부작용 진단, 뭐 진단에 대한 처치 내용 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료비 영수 증상에 질병군 분류 기호가 있습니다. 그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C로 시작해서 01이나 02로 끝나는 이런 질병 아, 잠깐만. 뭔데 이거? 깜짝이야. 뭔데? 어제 하는 게 갑자기 틀린 거 같아. 아, 다 저건. 아유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주영이 목소리구나. 아, 좀 환청이 들린 줄. 합니다.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진료비 용치 증상, 질병군 분류번호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조사 유무를 판단하는데 자, 꼭 392쪽 보시면은 자, 필수 요청 서류가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료 기록지,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진단서 및 소견서 이런 걸 일단 백내장 청구됐을 때는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서 뭐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조사가 나와야 되겠죠.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입원 통원 판단을 위한 이제 형식적 실질적 조건을 확인을 하는데 이번의 실질적 조건은 수술 후 합병증, 부작용, 미확인 시 통원 처리 그리고 수술 후에 합병증, 부작용이 동반이 됐다면은 전문 테마 심사 의뢰 후 아마 그러면은 외부 심사를 거의 많이 나갈 겁니다. 외부 그 뭐냐 그 자문 외부 자문을 해서 입통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료비 영수증상의 DRG 번호로서 합병증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DRG 코드가 지금 앞에 네모 박스 밑에 네모 박스를 보면은 C로 시작을 해서 01이나 02로 끝나면은 합병증 동반한 좀 가능성이 있고 C로 시작해서 00으로 끝나면은 합병증이 미발생됐다. 그러니까 00으로 끝난 건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원 의료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바로 통원으로 처리하시는데 01이나 02가로 끝났으면은 합병증 동반의 여부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진짜 합병증 치료를 했는지를 확인을 한 후 그 진료 테마 의료 심사를 의뢰하는데 의뢰하면은 거의 보통 외부 의료 자문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의료 자문을 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형식적 요건은 뭐 6시간 있는데 보통 6시간 이상 체류를 확인 6시간 이상 체류를 하긴 해요. 그렇게 하는데 뭐 형식적 요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 요건을 확인해서 입통원을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지급 처리 방법은 통원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이제 통원 의료비로 지급 시 입원 일당이나 뭐 수술비, 입원 수술비 이런 거 다 면책을 하시면 되고 입원으로 지급 시에는 입원 일당하고 수술비를 지급을 합니다. 통원으로 지급 시에는 통원 수술비는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입원 수술비는 안 되지만 통원 수술비로는 지급이 가능하고 실손 미가입건으로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만 청구했을 때 의료비를 청구 안 했을 때는 그냥 입원 일당하고 수술비만 청구 시 지급하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당은 이건 좀 잘못됐어. 이게 지급 처리 방법이 이게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실손 미가입건으로 입원 일당 및 수술비만 청구 시에는 이거 지급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뭐 면책입니다. 면책. 그러니까 만약에 통원 담보에서 통원 수술비만 지급을 하면 통원 수술비. 통원 수술비만 그렇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일당은 면책입니다. 면책. 처음에는 이렇게 이번 일당은 줘라라고까지 나왔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번 일당도 주시면 안 되고 수술비 그러니까 일당 의료비 없이 일당하고 수술비만 청구를 했는 경우에는 일당은 지급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수술비만 통원 수술비만 지급하시면 이번 또 수술비는 안 되고 통원 수술비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시행 시기는 작년도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자, 영수증상 질병군 번호로 합병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영수증상에 보면은 백내장 청구권은 다 질병 DRG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질병군 번호가 있어요. 영수증상에. 그 질병군 번호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미확인되는 00으로 끝나는 거 그걸로 확인이 되면 통원 의료비로 처리하시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확인이 되는 01이나 02로 끝나는 DRG 코드 질병군 번호를 받는다면 현장 조사를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장 조사를 시행을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 증빙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의무 기록지, 간호 기록지, 뭐 검사 결과지 등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합병증 여부, 그리고 6시간 체류 여부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 조사 후에는 6시간 미만이면 뭐 통원하고 6시간 이후면은 지금 의료 심사를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관련 처치가 미확인이 됐을 경우에 통원 처리,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관련 처치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입원 처리를 하는데 합병증이나 부작용 관련 처치 확인이 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 심사를 올려서 외부 자문을 나가고 의료 심사를 올리면 이 백내장권은 워낙 거기 때문에 의료 심사를 올리면 다 자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문 동의서를 받아서 자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문, 의료 자문, 제3의료기관에 외부 자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문 결과가 입원이 맞다라고 하면은 입원으로 주는 거고 입원에 부합하지 않다 하면 통원으로 지급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건 이제 그 네모 프로세스를 그대로 나온 거고 한번 보시면 되고 394쪽에 보시면은 영수증 상단에 질병군 번호 5번째, 6번째 자리는 합병증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01이나 02는 합병증 부작용 동반이 돼서 됐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 의뢰를 하고 00으로 끝나는 거는 합병증 부작용 미확인 또는 확인 불가라서 통원 의료비로 간주를 합니다. 영수증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수증이 보면은 DRG 영수증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DRG 코드 이런 번호가 있어요. 질병군 번호라고 해서 이렇게 환자 구분에 보면은 DRG라고 돼 있죠. 옆에 오른쪽에 환자 구분 DRG 있고 이렇게 DRG 돼 있는 건 질병군 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C05100으로 끝나 00으로 끝나면은 합병증하고 부작용이 미확인되는 질병 코드이기 때문에 통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영수증에 보면 이 질병군 번호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뭐냐? 대법원 판결을 어떤 판결이 나왔길래 이렇게 지침이 나왔느냐를 한번 요약을 했는 거를 보면은 봅시다. 치료의 실질이 입원인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입원 체류 기간과 환자의 증상 뭐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 한편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있다. 자, 입원에 관한 이 사건의 보험 약관의 정의 규정, 대부분 판례, 법리,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를 치료한 의사가 피고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더하여 피고가 자택에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면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피고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받은 이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 관찰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뭐 백내장 수술 뭐 여러분들을 아직 뭐 하시진 않고 해보시진 않으셨지만 뭐 부모님이랑 하신 적 있으시면은 백내장 수술은 10분이면 끝나요. 10분.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뭐 길게 하는 수술도 아니고 10분이면 다 끝나는 그런 수술입니다. 뭐 많아봐야 30분. 뭐 보통 10에서 30분 정도로 끝나는 수술이라서 뭐 이 수술을 받는 요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입원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대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건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후유증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수술의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10분 수술을 해.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 전에 있고 수술 후에 또 있고 해서 병원에서는 6시간을 채워요. 그래야지 입원으로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회복을 위해서 6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시간 정도는 입원실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입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태원 항의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입원 치료면 인정하기 어렵다. 뭐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이라는 요건을 예외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약관상의 입원 개념은 모든 질병상에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보건보시부 고시가 개정된 것 때문에 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입원의 개념이 백내장의 수술에만 다르게 뭐 적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피고가 지출한 이 수술 비용은 입원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수술 비용은 통원 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판결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이게 이제 다 통원 의료비로 지급하는 걸로 이제 지침이 5차 지침이 나오고 이전에는 뭐 줬었어요. 예전에는 뭐 입원 이으로 해갖고 뭐 이런 걸 6시간이면 줬는데 이 이 판결이 나오면서 다 이제 다 통원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지침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5차 보상 지침에 관련된 Q&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6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병원에서는 입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입원 영수증이라든지, 입퇴원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다 당연히 발급해서 청구를 해요. 단순히 입원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는 입원 의료비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런 뭐 서류가 있다고 해서 입원 의료비 적용이 불가하고 백내장 수술 및 치료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고 실제 합병증 부작용 발생 및 관리 처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해서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대부분 판결에 따라 형식적 조건과 실질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입원이 가능하다. 뭐 서류가 이태원 항의서가 있다고 해서 입원으로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입원 사실을 소견서, 진단서를 통해 발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마찬가지입니다. 소견서, 진단서만으로도 입원 사실 인정이 어려우며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해 실제 합병증 부작용 발생 및 관련 처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입원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합병증 발생 여부 관찰을 위해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처리 방향은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처치 등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하나야 입원 의료비로 적용이 되지. 뭐 합병증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합병증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6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은 입원 의료비 적용 불가하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발생해서 처치를 해야 돼. 합병증이 발생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해서 처치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뭐 6시간 이상 이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게 발생 중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찰을 해야 된다. 요것만으로는 이제 입원을 인정하기가 불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침 시행 전후로 자운, 우환을 각각 수술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침 시행이 2022년 6월 17일입니다. 이때 전후 자안, 우환을 각각 수술할 경우에 최초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백내장 보상 지침을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6월 10일에 자한, 6월 10일에 우한을 한 경우에는 다 4차 지침 적용. 4차 지침은 통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치료 렌즈가 치료 목적인지 뭐 이런 거 입원은 입원인데 그게 렌즈가 이제 치료 목적이냐 아닌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4차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10일 자한, 6월 20일 우한 이렇게 했다면은 다 입원으로는 일단 줄 수는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청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때 한때 이제 지침하고 나서 몇 달간은 이런 건이 있었어요. 이런 건은 이제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청구되는 건 없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청구가 된다면은 이렇게 지침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그 자한을 한 날이 지침 이전이라면은 일단 2번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번으로 볼 수는 있고 그 이외에 관련해서는 그 치료 목적 여부를 따져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에 질병군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은 질병군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혹시나 뭐 다른 수술을 병행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에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망막 뭐 박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외부 심사를 의료 심사를 올리세요. 의료 심사를 올려가지고 요거는 입원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뭐 판단을 해서 의료 심사에 판단을 해서 뭐 의료 심사자가 뭐 뭐 외부 자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 하면 또 외부 자문을 해야 될 거고 일단 의료 심사를 올려가지고 거기 내용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도 했는데 왜 다른 질환 수술도 같이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애법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으면 이제 의료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청구 시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합병증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합병증 발생 및 치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서류상으로는 합병증이 없어. 근데 본인은 했다고 빠득빠득 우기면은 자 일단 질병군 번호로서 합병증이 확인이 되지만 통원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통원 1, 2가 아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질병군 번호가 0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통원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피보험자가 의무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서 0임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로 제출해서 합병증 발생 그러니까 처치가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때 현장 조사를 나가서 서류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자문 의료 심사를 통해서 외부 자문을 실시를 해서 그 외부 자문의 그 결과에 따라서 면부책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세극 등 현경 검사 결과서도 계속 진구하나요? 6월 17일 이후 수술권은 이전에는 이제 그 지침 나오기 전에는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았어요. 이게 이제 입원으로는 주긴 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치료냐 아니 치료 목적이냐 치료 개선 목적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결과를 받았는데 뭐 이제 통원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검사 결과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통원으로 지급을 하는 건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현장 조사 나갈 때 입원으로 주장해서 현장 조사 합병증이나 뭐 이런 거 확인이 돼서 현장 조사를 나가면은 이런 건 이제 검사 결과지라든지 이런 건 의무 기록을 확보를 해서 입원 여부를 확인을 하는 동시에 치료 목적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박 이상 입원할 수술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백내 수술을 하루만 입원을 해요. 하루만. 6시간. 하루만 입원하는데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이렇게 수술한 경우에도 동일한 지침을 적용합니다. 현장 조사 시에 입원실 여부, 처치 내역 등을 확인을 해서 1박 2일, 뭐 2일, 3일 이상 입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지급 보류권 중에 통운으로 지급 가능한 게 있는지 지급 보류권이라 하면은 이제 4차 지침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2번으로는 주는데 통원 그 렌즈 비용에 대해서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급 보류권 건인데 고객이 원하는 경우 통원 의료 지급 가능한지 고객이 원하면 뭐 통원으로 적용을 가능한데 뭐 원하는 고객은 거의 없죠.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뭐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 10번 비급여 조정 실적 반영 여부와 입력 방법은 보통은 의료비로 지급하면은 의료비와 지급 금액의 차액을 우리가 비급여 조정 실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입력을 하는 방법은 나중에 실무 가시면은 그렇게 뭐 사수님한테 배우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뭐 실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노후 실손 누리비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입원 처리 시에는 공제금 미만이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적용을 하니까 금액이 나오는 게 있어. 이게 보통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 DRG로 치료하면 20만 원 안팎의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의료부 비급여를 렌즈 뭐 좋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2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로우 실손 의료비는 배웠다시피 입원을 하면 30만 원의 공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실손 의료비를 2번으로 적용하면은 이 백내장 수술 20만 원 안팎의 이 금액이 공제가 돼서 줄 게 없어. 그런데 통원으로 적용을 하면은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3만 원이 공제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원으로 받으면 더 유리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노후 실손 같은 경우는 그냥 통원으로 적용해서 지급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2번으로 적용하지 말고 통원으로 적용해서 공제금 통원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지급을 통원해서 적용을 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손 미가입 고객에 대해서 이번 일당 수술비 등 처리 방법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상병이 없으면 그냥 통원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수술비나 그런 부분. 일당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당을 보상하지 않고 수술비는 통원 적용해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백내장 수술 통원 의료비 지급할 때 고객 응대 스크립트입니다. 꽤 기네요. 이걸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뭐 굵은 글자만 한번 볼게요. 왜 6시간 이상 있었고 이번에 병원에서 입원이라고 하는데 왜 입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 뭐 대부분 이래 얘기합니다. 대부분 모든 고객들이 거의 뭐 99%의 고객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입원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 6시간 에 관찰했는지 여부,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합병증 등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 뭐 그러니까 수술 시에는 한두 시간 내에 산등제를 저만하고 뭐 사전 검사를 10분 정도 하고 보통 30분, 10분에서 빠르면 10분, 뭐 보통 30분 정도, 30분 넘지를 않아요. 그런 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의해서 대법원에서는 통원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통원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밑에 이제 그 붉은 글씨를 보면 합병증 또는 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관찰 및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입증된 경우에 입원으로도 보상 가능합니다. 뭐 이런 스크립트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마찬가지고. 자, 2번을 보면 뭐 수술 후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고 주치 부작용이 있었다고 소견서도 작성해줬는데 2번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단순 수술 후 통증으로 입원했을 때 방리장 수술 또는 신체를 절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후에는 통증과 불편감이 동반을 합니다.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반드시 뭐 입원을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각막 부종, 수술 후 가벼운 각목 부종은 일시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별다른 처치 없이 수일 내에 호전이 됩니다. 뭐 안악 삼성관 같은 경우도 동반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런 것까지 부작용으로 보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각막 부종, 안압 상승,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처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처치가 있으면은 앞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DRG 코드가 00이 아니고 01이나 02가 될 것이고 그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외부 심사를 통해서 이런 여부 입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구해서 면부책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403 쪽에 뭐 포괄수가제로 입원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원으로 보상이 안 되나요?
포괄수까지는 뭐 맹장 수술이나 제왕 설계와 같이 입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이유로 백내장 수술을 입원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백내 수술은 실질적으로 입원이 필요 없지만 예외적으로 외래 수술임에도 포괄수가를 적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 뭐 6월 16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포괄수가가 곧 입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잘 먹히지는 않죠. 솔직히 잘 먹히지 않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수긍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뭐 계속 뭐 다툼을 벌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응대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렇게 응대를 하시면 됩니다. 쭉쭉 있는데 뭐 쭉 한번 그냥 보세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정말 백내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응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도 목이 아프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지금 25분이니까 한 35분간 10분간